아이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선거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가 된다.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 훈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수연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분노 등등 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찾아올 때 각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여 나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내 삶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감정을 컨트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당황하고 순식간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다. 살다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나의 기분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를 담았다. 부디 이 책 속에서 이야기를 본인 삶에 대입시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하고 돌보며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 1장.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키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게 되는 꼴이다. 그렇게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걱정되지만 여유를 가지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한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본심을 숨겨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것은 아니다. 내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강경하게 표현해야 하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본인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하루의 기분을 관리하는 자기 암시 문장.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추게 하는 자기 암시 문장들을 소개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실제 음성으로 글절해 보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글거리는 나는 된다. 자, 1. 나는 된다. 2. 나는 될 수밖에 없다. 3. 나는 반드시 해낸다. 4.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지혜가 있다. 5.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6. 내가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7. 난 잘하고 있다. 8.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9.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10.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누나님 어서 와요.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한번 긍정적으로 세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 건 잘못 넘겼네.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기회의 순간은 더욱 자주 찾아오고 행운이 뒤따르게 된다. 책 읽고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 미끄러진다. 당연히 행운도 나를 피해가게 된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 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한다면 실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자. 너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네, 뭐랄까. 저번에는 방송에서 읽었었나? 방송에선 잠깐 읽었던 것 같은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분들 중에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분이 이제 남성분들 상대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 분인데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네요. 저는 옛날에 일은 일이고, 그러니까 공과사를 매우 확실하게 해서 내가 일하다가 어떤 감정 소비든 당연히 반드시,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겨내고 돈만 많이 벌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어릴 때.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반대된다, 그죠? 음? 다음에 제가 재밌게 들은 강의도 한번
말해볼게요.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분노를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하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유 없이 예민해서 등등 분노의 원인 또한 수없이 다양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평온한 감정만을 유지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이다. 먼저 분노를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흥분을 하게 되면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그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흐려지고 모든 사고가 부정적으로 바뀌며 작은 일에도 과격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 분노를 자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애꿎은 화를 풀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나 자신도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 큰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마음이 황폐해진다. 유슬님 어서와요. 오랜만이네. 이렇듯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분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노하는 와중에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안다.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억제해야 한다. 심호흡을 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차분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자. 저는, 물론 이제 화가 잔뜩 나면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지만, 잔뜩 나는 일은 정말 잘 없으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적당히 화가 났을 때, 음, 적당히 화가 났을 때, 진짜 이렇게 내가 화를 낼 일인가? 그러니까 얘한테 화가 날 일인가? 내가 약간 다른가? 그러니까 내가 얘가 이런 친구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잘하는 편인 것 같아. 무슨 책 읽으시나요? 김수연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악마님 어서와요. 안녕. 의외로 별것 아닌 경우에 화가 날 때도 많다. 그 후에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한 뒤에 다듬어진 대화로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욱하는 감정이 솟구칠 때 그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무작정 참기만 한다면 속에서 봄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못하다. 맞아요. 책 읽고 했었어요.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마침내 분노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나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적당한 자극과 용기로 쓰이며 삶의 좋은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음, 뭐랄까. 대체적인 틀은 이제, 그러니까 대체적인 이론만 말해주는 느낌인데, 어떻게 컨트롤하면 더 좋은가에 대해선 정확히 상술돼 있지 않은데? 그냥, 음, 그러니까 실, 실기 매뉴얼이 없는 느낌인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다. 평소에도 생각이 많은 편이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심각하게 고민한다. 한번 우울할 때 끝없이 우울해진다.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갈수록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다. 새벽 감성에 쉽게 흔들리며 자더라도 자주 깨는 경우가 많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유 없이 기분이 변한다. 갑자기 예민해졌다가도 한순간에 괜찮아지기도 하고 자기 전에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다가 아침이 되면 기분이 풀리기도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자책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만 하고 실패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한다. 감정 기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때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자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와 점점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감정도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자주 변하는 감정에 진이 빠지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지 못해 일상생활 속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지쳐 있는 것이다. 평소에 고단함을 많이 겪고 툭 건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불안정한데 억지로 삼키고 삼키다 보니 그것들이 가슴 깊은 곳에 쌓여 응어리로 남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새어나오는 것이다. 감정 기복이 심한 나 자신을 다그칠 게 아니다. 그저 당신에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뿐이다. 그동안 지칠 대로 지친 당신, 잠시 무거운 건 내려놓고 그동안 외면해 온 피로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 내 안에 쌓인 응어리를 비워내야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간을 좋아하며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일 때면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밖에서의 소란함과 집에서의 조용함, 갭 차이를 크게 느껴 우울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에 휴대폰을 들어 연락으로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고, 약간 방송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로워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이제 특히 채팅을 바로바로 읽어줄 수 있는 학고 방송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동일하지 않나 싶네요. 사람들은 나를 밝은 아이인 줄만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겉으로 티내지 않고 항상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 나 자신은 아파도 안 아픈 척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힘듦에는 호들갑을 떤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한다. 문제는 정작 나 자신은 방치한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이슈에는 자기 일보다 더 크게 반응하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적당히 내려둔 커튼이 비치면서 시끄럽네. 완전히 올려야겠다. 날씨 진짜 좋네요. 적당히 자전거 타도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될 날씨거든요. 근데 비가 날리는 거야. 그래서 운동 안 갔어. 너무 날씨가 좋은데? 바람 맞으니까 기분이 막 좋네. 방금 전 챕터에서 읽은 감정 기복이 심한 이유 없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오버랩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유가 있잖아. 좋은 날씨를 보고 바람을 맞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아무튼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며 오지랖을 부리지만 늘 내 기쁨과 내 슬픔은 뒷전이다. 그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1순위는 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내 인생의 1순위는 무조건 나여야 하나? 그런가? 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는 건 좋지만 그들을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란 남에게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헉! 그런가? 남에게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이제는 남 말고 나에게 애정을 쏟아주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이다. 오, 적어놔야지. 재밌는데? 독서 감상문. 어디 있지? 독서 감상문.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15% 44페이지.
외로움이란 남에게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이다. 44페이지에 전자책은 이 전자책 뷰어, 그러니까 전자책을 어떤 글씨체로 보고 이 위의 여유 간격이나 밑에 간격이나 글씨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서 페이지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건 좀 조정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로 어디 챕터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적어두는 게 다음에 읽을 때 찾기가 더 편하답니다. 그래도 뭐 페이지도 적어놔요. 무효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삶에 치인 사람들이다.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상태라 얼른 지친 몸을 쉬고 싶은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잠에 들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속상했던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후회의 순간들, 내일에 대한 걱정 등등 갖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잠을 방해한다. 그래서 괜히 잊어보려고 SNS도 한번 들춰보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혼자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생각을 비우는 일이다. 지나간 과거는 후회되고 상처는 쌓였고 미래는 걱정되겠지만 결국 당신은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내일을 살아가려면 숙면이 꼭 필요하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아, 밤하늘이 어둡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마저 어둡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부디 무거운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당신의 새벽을 응원한다. 어머, 어머, 너무 감성적이다. 아, 항마력이 좀 부족해. 물 좀 마시고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마저 밤하늘처럼 어둡지 않기를. 음, 당신의 새벽을 응원한다. 응원합니다. 비웃는 거 아닙니다. 원래 우상이에요. 비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웃는 겁니다. 다이소에 가서 빗을 하나 사야 되는데 깜빡했네. 오늘 가야겠다. 음, 생각이 많은 사람을 위한 생각 정리법. 음? 뭐랄까 틀만 잡아주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제가 아까 말한 실기 매뉴얼
나오네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네. 일단 모든 생각을 멈춘 뒤 리셋해라. 이미 끝없이 뻗어나간 생각들은 정리할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 생각을 리셋했다면 지금부터는 설명하는 방법을 따라하길 바란다. 아니, 리셋은 어떻게 하는데? 뭐 멈춘다고 멈춰져? 첫째,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메모장에 적어두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는 일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메모장에 적어뒀다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무엇이 가장 급한지를 파악하고 순위를 매겨 놓는다. 셋째, 키워드가 이제 순서대로 나열됐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다.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라. 여기서 한 번 끝낸 생각은 다시 펼쳐보면 안 된다.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발점이 된다. 내가 내린 결론을 믿고 끝난 생각의 미련을 갖지 말자.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게 약간 신빙성을 감히 더해보자면 걱정이에요, 걱정. 생각이 시작되는 많은 이유가 이제 불안, 걱정, 여기서 파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랄까? 사실은 이제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이제 초조하고 걱정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알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 있고 할 수 없는 건 이렇게 있구나. 지금 당장 내가 걱정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를 천천히 풀어서 쓴 게 아닌가. 해결되는 게 없다. 그리고 약간 이 합리화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적어놓고 키워드도 나열해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내 나름대로 찾아놨으니까 이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네, 이건 약간 합리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야원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니까.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으며, 사랑도 꿈도 어느 하나 쉬운 곳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란 현대인들의 고질병에 가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단념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번아웃을 초래하며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차피 피할 수는 없으니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비워지고 활기가 생기는지 본인이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그 활동을 찾으면 된다.
누군가는 운동일 수 있고, 누군가는 문화생활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여행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그 활동을 함으로써 행복하다면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찾았다면 주기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실컷 즐기며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자.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기 전에 적절히 해소해주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보다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험한 말을 들어서 등 한 번 새겨진 상처는 치유하기 쉽지 않고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걸까? 그건 아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다 보면 내 안에 불마서 터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굳이 그 사람 마음 편해지라고 해줄 필요는 없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필요도 없다. 용서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후련하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기분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비우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다. 그릇이 큰 당신이 당신의 넓은 그릇에 좋은 것들만 채우기 위해 덜어내는 것이다. 좋은 생각만 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굳이 불필요한 미움까지 안고 있지 말자. 담아두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나만 피곤해질 뿐이다. 더 나은 하루가 되는 법. 1. 아침을 먹는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아침은 챙겨 드세요. 공복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정서가 불안해져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어야 체온과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기운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차려입는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멋스러운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반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꾸미는 일은 그저 외모를 가꾸는 목적뿐만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3.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뻔한 얘기 같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꿈을 위한 일에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일과가 끝난 뒤에 쉴 속 있는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조금씩 원하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노력한 나 자신이 대견스러워집니다. 4. 자기 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에게 오늘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소함을 신경 쓰고 챙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음. 라디오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생각들. 아, 기대하지 말자.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다. 무엇이든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짜증나. 기대하지 말자가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자예요. 그냥 상처받기 싫으니까 포기하자야. 이걸 좀 돌려 말하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아니, 내가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나치게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도 되는 것처럼. 기대하지 말자.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이 어떻게 뭐 이게,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어? 그냥 포기하자라고 적어.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자. 뭐 그게 뭐 익숙해져서 상처를 덜 받고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기대를 안 하지?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지나고 나면 이 또한 별일이 아니다. 근데 뭐랄까, 이게 조금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인가 싶을 정도로 좀 지나치게 당연한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것들을 글로 쓰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산소는 오투다, 요런 느낌이 좀 더 드는 게, 음 근데 뭐 마음에 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읽다가 그치진 않을 것 같네요. 읽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서재에서 없애버리는 글들도 있는데, 책들도 있는데. 3.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상황에 크게 마음 쓰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렴 뭐 어때? 쿨하게 넘기자. 제가 눈으로만, 너무 제 눈 밖의 것들은 제가 눈으로만 대충 훑고 입으로 읽는 건 좀 괜찮다 싶은 것들만 읽을게요.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언젠가는 어차피 멀어질 사이였다. 멀리 배웅하지 말고 보내주자. 인간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다 상황에 맞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다 사바사고 케바케입니다. 가는 사람을 내가 노력해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이면 어차피 얘랑은 멀어졌을 거다 하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간 노래를 듣는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아픔이래. 가사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가사가 있었어. 노래를 듣는데. 그리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대. 그거 임창정님 노래 아닌가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대. 김광석님 노래구나. 그러니까 좀 반대되죠. 근데 이게
노래가 잘 됐다는 건, 제 귀에 들렸다는 건 좀 노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정말 안 듣기 때문에. 대부분 좀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좀 샀다는 거잖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아픔이래. 그런 것처럼 많은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는 겁니다. 8. 내가 제일 중요하다.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이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 행복이 먼저고 내 인생이 먼저다. 음, 난 항상 이기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내 인생의 1순위인가? 는 약간, 난 내 인생의 1순위야. 라고 온점을 못 찍겠달까? 좋은 기분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힐링이 된다. 취미. 취미는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주기 때문에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 산책. 산책은 답답한 기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활동이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있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한결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적당히 운동도 되기 때문에 건강한 컨디션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산책이요. 산책하기 진짜 참 좋은 날씨가 됐어요. 어제 비가 마구마구 오고 날씨가 이제는 가을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가을이 없었는데 비가 마구마구 오고는 좀 가을 같을 거라고 해요. 아무튼 저도 이제 학교 가는데 그렇게 덥지 않게 갈 수 있겠네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 일희일비. 미안합니다. 놀라셨나요? 저도요. 이거 진동 소리가 엄청 크네. 와, 바람이 진짜 기분 좋네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 건데 하루하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게 풀어서 써져 있어요. 음,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음, 마음에 드는 글을 읽으니 시간도 잘 가네요. 다릅니다. 그냥 꾸역꾸역 책을 읽을 때랑 이 책 재밌네 하면서 읽을 때랑 다릅니다. 잠시만요. 군것질 좀 할게요. 우와, 쓰도야 아직 있니? 아, 나 책 읽다가 간식 가지러 가가지고 이거를 못 봤나? 진짜 오랜만이네. 없으면 아쉽다.
이제 방송 안 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바나나 말린 거?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이거랑 그 호프집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견과류 안주? 견과류 모음 안주. 책은 여기까지 읽자. 녹화 종료.